자, 이렇게 집에서 피부가 뒤집어져서 예민해졌을 때 지금 보시는 이런 재생크림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집에 있는 재생크림 한번 발라보면 지금도 바를 땐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트러블 난 적 있으시죠? 아니, 분명 재생크림 발랐는데 왜 이렇게 따갑지? 라고 느낄 땐 이미 내 피부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돈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진짜 내 피부에 딱 맞는 재생크림 고르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 피부 타입에는 어떤 제품이 잘 맞는 건지 일일이 찾기 번거로운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에 피부 타입별로 재생크림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고정 댓글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재생크림을 바르실 게 아니란 건데요. 피부과에서도 환자분들 보면 내 피부가 예민해지고 뒤집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재생크림 하나 써야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재생크림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장벽크림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거의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면 피부에 염증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렇게 염증 증상이 있는 증상은 따가움이나 붉은기, 열감과 같은 외부적인 자극과 마찰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바로 재생크림의 메인 성분인 덱스판테놀입니다. 기저귀 발진이나 습진에 바르는 비판텐 연고를 아실 거예요. 이 연고의 핵심 성분이 비타민 B5 성분인 판테놀이거든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 기저귀 습진이나 항문이 헐고 따가울 때 상처에 발라주면 빠르게 아물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연고였는데요. 피부에 만약 이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 회복을 돕는 판테놀이 메인으로 들어있는 이 재생크림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재생크림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는 어떤 환자분 중에는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 세콜지 성분으로 된 피부과 제품인 제로이드 MD 크림을 발랐다가 모공이 오히려 더 막히고 과도한 유분막 때문에 여드름이 더 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긴 한데 붉거나 화끈거림은 없는 대신 뭘 발라도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도 당기고 만지면 푸석푸석한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건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는 장벽 지질 성분의 장벽크림을 우선적으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환자분들도 보면 재생크림은 뭐고 장벽크림은 뭔지, 뭐가 다르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헷갈려 하실 때 기준을 정하기 쉽도록 피부과 원장님들도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실제 제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과 채널의 원장님들 설명을 참고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 피부과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제품을 고를 때 들어있는 성분을 좀 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따라서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해서 지금 내 피부에 필요한 게 판테놀 성분 위주의 피부 재생에 초점을 둔 크림인지 세콜지 성분 위주의 피부 장벽 보강 크림인지를 알고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나는 증상을 보니까 염증 증상이 있어서 재생크림이 더 적합한 것 같다 라고 기준이 정해졌다면 재생크림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피부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라로시포제 재생크림을 추천드릴 거예요. 라로시포제는 밤 타입, 크림 타입, 젤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용기도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으시거든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잘 골라서 쓰셔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직접 사용해보고 피부과 환자분들도 사용해봤을 때 실제 효과가 좋았던 사례를 기준으로 피부 타입에 맞게 하나씩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분이 부족하고 겉은 번들거리는 수분 부족 지성 피부, 또 수분과 유분이 모두 부족한 건성 피부인 분들은 재생크림만의 히알루론산과 같은 수분 성분이 들어간 라로시포제 멀티리페어 B5 크림을 쓰시면 좋은데요. 멀티리페어 크림에는 기본적으로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진정과 재생을 도와주면서도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고 피부 겉에서는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서 유수분 균형을 잘 맞춰주니까 수부지 타입이 쓰면 피지 분비가 줄고 그로 인해 늘어난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도 좋습니다. 또한 건성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채워주고 주름 개선 성분인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있어서 잔주름 예방까지 되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 주름이 잘 생기는 건성 피부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건성 피부나 수부지 피부가 외부적인 피부 손상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이고요. 또한 별도의 피부 손상이 없더라도 데일리 케어로 사용해 주시면 재생 효과뿐만 아니라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습력과 탄력도까지 모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안티에이징 관리까지 되는 재생크림을 쓰고 싶다 할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형감도 무거운 끈적임이 아닌 히알루론산의 수분감으로 바르면 시원하면서도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특히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한 수부지 타입과 건성 피부 타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대신 수부지 피부라면 수분만 부족하고 유분은 있는 지성 타입이기 때문에 끈적임은 없더라도 아무래도 크림 제형이라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발라주면 답답하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한여름에는 소량으로 얇게 펴서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밤에만 얇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제품은 피지 분비가 많고 트러블이 잘 나는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잘 맞는 시카플라스트 젤 타입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피부과 환자분들 여드름 압출후 진정이나 피지선 레이저 받는 분들 후처치용으로 진짜 많이 발라드린 제품인데요. 제품 케이스를 보시면 피부과 전용이라고 써있고, 피부과에서도 주로 프락셀과 같은 흉터 재생 레이저 시술후에 바르는 드레싱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젤 제형은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층 사이에 공기가 순환되는 공법으로 만든 제형이라 모공 막힘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레이저 시술 받았다면 모든 피부 타입의 진정 위주용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특히 모공이 잘 막히는 지성 피부의 경우에 좀 더 적합한 제형입니다. 압출 후 빠른 진정이 필요할 때나 피지선을 줄이는 레이저를 받고 난 뒤, 또 프락셀과 같은 필링 레이저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집에서도 꾸준한 진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지성 피부이면서 시술을 자주 받는 상황이라면 젤 제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젤 제형은 다른 기능보다도 진정과 상처 회복에 초점을 둔 성분이라서 아무거나 쓰면 트러블이 잘 생기는 여드름 피부에 잘 맞는데요. 여드름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 압출하고 발라주면 압출 후 생길 수 있는 색소 자국이나 색소 침착 예방에 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 제품만의 장점이 용기 입구가 굉장히 작아서 압출 후 딱 국소 부위에만 소량씩 톡톡 찍어 바르기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성 피부가 레이저를 받고 자극됐을 때 압출하고 그 부위에 빠른 진정이 필요하고 동시에 색소 침착까지 예방되는 제품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건조한 피부 중에서도 특히 피부가 얇은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작은 자극만 받아도 붉은기와 열감이 빨리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피부를 빨리 진정시켜주면서도 동시에 상처 부위를 밀폐해서 피부 자체를 다른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품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피부는 진정되는 성분을 아무리 발라도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폐가 잘 되어야 온전히 흡수가 잘 되어서 진정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라로시포제 시카플라스트 B5 플러스 밤을 추천드리면 가장 잘 맞으신데요. 이 제품에는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가 주성분으로 들어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상처 회복을 촉진하면서도 여기에 시어버터가 들어있어 피부에 천연 피지막을 만들어 밀폐해주기 때문에 진정과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얇고 손상된 건성 피부를 한 번 더 보호해줍니다. 또 극소량이지만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얇고 손상된 건조 피부를 공기 중에 자극 물질로부터 차단해주고 약해진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 때문에 밤에 바르고 자도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성분은 전 성분 마지막에 아주 극소량 함유되어 있고 피부 속으로 침투되지 않아서 바르더라도 직접적으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낮과 밤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가 지치고 집중 재생 관리가 필요할 때 팩을 해야 되나 하실 때 건성 피부라면 얇게 한 겹 더 발라서 수면팩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특히 40대나 50대 이상처럼 피지막이 부족하고 장벽이 얇아진 건성 피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가 얇은 건성 피부인 분들이 레이저 시술 후의 자극이나 날씨에 의한 강한 바람과 자외선 노출 등으로 물리적인 손상을 받았을 때 사용하시면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데 특화된 제형이 바로 시카플라스트 밤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 건성 피부는 특별히 피부에 손상이 없는 경우라도 유분뿐만 아니라 수분도 함께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 수분도나 컨디션에 따라서 평상시 홈케어 관리하실 때 수분감이 있는 멀티 리페어 크림을 낮에 바르고 천연 피지막을 만들어주는 시카밤을 밤에 바르는 식으로 낮과 밤 나눠 병행한 루틴으로 해주시면 나이 들수록 느려지는 재생 관리에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조건 피부가 자극받고 뒤집어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붉고 화끈거림과 같은 염증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재생크림을 사용하시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형을 사용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항상 제품을 고르실 때는 제품의 성분이 피부 재생에 초점을 두었는지 성분표를 좀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많은 재생크림 중에서도 오늘 라로시포제의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염증을 잡아주면서도 진정이 되고 동시에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판테놀 성분과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세 가지 제형에 모두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과 재생 효과를 볼 수 있고 제형별로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라로시포제는 브랜드 역사가 오래된 만큼 민감성 피부에 대한 임상 사례도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피부과 전문의들도 많이 사용하고 환자분들께도 추천하는 만큼 신뢰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내 피부 타입과 원하는 효과를 잘 참고해서 목적에 맞게 제형만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부작용 없이 건강한 피부로 회복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내 피부에는 이 제품이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찾는 번거로움 없이 아래 댓글에 피부 타입별로 재생크림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바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생크림 선택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도 제품 추천이나 피부가 더 건강해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홈케어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